안녕하십니까? 예. 자, 들어갈까요? 자, 오늘 과세 대상 들어가면 되죠? 예. 자, 취득세 과세 대상.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첫 번째 과세 대상인데, 요거 하나만 적어놓으세요.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부동산세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세법은 다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요거 말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이제 포괄주의 또는 예시주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요 예시주의라는 것은 우리 부동산세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법인세에 적용돼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하나하나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인 거고, 설사 어떤 성격상 그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열거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다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열거주의.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게 돼요. 종료.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법에서 열거하기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데 그 열거된 거를 이렇게 좀 공통점으로 찾으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과세 대상에는 항상 반드시 뭐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이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 들어오면 우리 부동산 세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요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이 민법에서도 배우셨을 거고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협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뭐라 한다? 광의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럼 이때 부동산 학개론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협의 부동산이고, 협의 부동산은 정의를 내리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민법 제99조 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뭘 끌고 오고 있죠? 학개론에서 민법 끌고 있죠. 그럼 다시 민법 가봐야죠. 그럼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죠. 두 가지. 토지 그리고 뭐야? 정착물.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겠다? 뭐가 있을 것이다. 차이점이 있어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자,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때 그러면 토지와 정착물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묶었을 때는 뭐가 있고? 공통점이 있고, 다시 이거를 토지와 정착물로 구분하면 요 두 가지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죠. 그럼 공통점은 방금 나온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토지와 건축물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 특성에서 배우셨죠? 학개론에서 부동성, 고정성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모아 뭐로 구분한가? 토지와 정착물 구분했죠. 그럼 얘 두 놈 간에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뭐죠? 토지면 토지, 정착물이면 정착물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잖아. 그러면 얘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했다는 얘기죠. 그럼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토지와 정착물의 차이점은 뭐냐는 얘기죠. 물리적 특성에서 배우셨죠. 영속성을 가정한다. 뭐는? 토지는. 근데 건물은, 구축물은, 정착물은 영속성을 가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바로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정착물은 영속성을 유지를 못하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라면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99조조 1항의 토지와 정착물을 받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근데 요 범위를 더 넓혀갖고 요 부동산과 성격이 유사한 동산,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부동산. 그래서 준부동산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뭔데?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공시제도를 갖고 있죠. 등기나 등록이라는 무슨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는 동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적 가치가 크다더라도 공시제도에 의해서 그 소유권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준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차량,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더해서 우리 바로 광의부동산이라고. 우리는 또 세법은 여기다 하나 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죠, 권리. 근데 권리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광어권과 어권. 소위 말하는 일종의 무체재산권이죠.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죠.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원권이 열거되어 있죠. 아무리 회원권이라더라도 거기 열거된 것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됐었는 거죠. 근데 제가 2015년도 강의 대비할 때도 만약에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의 시험에 나온다면 이것만 기억하라. 이것만 기억하라세요. 일단 여기서 출전에 시비 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다, 여러분? 광어다, 광어. 이것만 기억하라세요. 오로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무체재산권 중에서 즉 법률상 독점적 배타주로 인정되는 권리는 뭐만 있다? 광어만 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나왔죠, 시험에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번 2015년도에. 어떻게 나왔냐? 어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어권을 제외한 권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나온 거죠. 즉 무체재산권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고? 광어만이고 광어를 제외한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 말을 바꾼과 순서를. 어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어권을 제외한 권리가 과세 대상이라. 그냥 출전에 맞으라고 주는 거죠. 결론 냅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권리는 뭐마냐? 광어마냐. 이것 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임팩트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뭐라냐면 도다리도 아니다. 모둠에도 아니다. 오로지 뭐야? 광어야. 참치 아니야. 어떻게 보면 참치 먹으러 가자면 난 별로 싫어. 뭘 좋아해? 광어에만 먹자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별로 이렇게 여기서는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내용을 해더라도 지역마다 성격이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빵 터졌어. 아, 그럼 이게 터지는구나. 그 딴 데 가서 써먹었어. 근데 거기는 멍 뜨고 있어. 그러면 말한 놈이 이제 민망해지는 거야. 개했구나. 성격마다 다 달라요. 지역적 성격마다. 어쨌거나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다, 여러분? 광어만이에요. 광어만. 자, 그랬더니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내놓고 막 부동산, 준부동산 집어넣고 슬쩍 뭘 집어넣냐? 특허권 집어넣었어요. 특허권. 자, 그러면 특허권이는 법률상 권리죠. 그럼 법률상 권리는 오로지 뭐만이다고? 광어만이다. 그럼 당연히 특허권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체재산권이 나왔어요. 무체재산권에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로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한. 그러니까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괜히 쉬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간단히 정리합시다. 뭐마냐? 광어만이죠. 자, 근데 또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나왔네요. 부동산 임차권. 자, 부동산 임차권 취득에 된다. 어떤 임차인의 지위를 법률상 인정 독점적 배타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권리가 바로 뭐죠? 일종의 임차권이죠. 자, 그럼 부동산 임차권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는 얘기 아니다. 왜 아니에요? 광어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열거된 거면 과세 대상인 거고 열거되지 않은 거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게임 끝. 그러면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과세 대상 외에 추가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취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에 대한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과 예외와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정인 간주취득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여러분 간주취득이 제일 중요한 거. 별표 3개. 그리고 꼭 적어놓으세요. 간주취득은 어디에만 있는 규정이다?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오로지 취득세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라든지 다른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기본적 특성만 잘 알아두셔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묻지 않고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모든 취득. 이게 특징이에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소유권의 취득 형태와는 관계 이시 없이 모든 취득입니다. 모든 취득. 그게 원시 취득했느냐, 승계 취득했느냐, 또한 승계 취득한에서 대가를 지급했느냐, 지급하지 않느냐는 유상이냐, 무상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아니한다라는 게 뜻입니다. 이걸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모든 취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세 대상을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다 과세하는 거죠.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법에. 예. 광어권과 어권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올 거면 제가 합니다. 예, 나올 거면 제가 하지만 안 나올 걸까지 뭐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이것만 잡자.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취득한 걸 볼 거냐는 것이 우리 한번 봤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뭐를 하지 않아서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거 우리 무슨 원칙을 했죠, 여러분? 실질 과세 원칙. 세법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이죠. 사실상에다 시뻘게 주셔야 돼요. 출전이 어디다 장난칠 건지 그걸 먼저 항상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 법조문이 나오면 이 법조문에서 시험에 나오면 출전이 어딜 건들 것이냐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예측하고 계셔야 된다고. 그 예측을 안 하면 시험에서 여러분 출전이 말장난에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다만 취득의 제한이라는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네요. 예외. 그 취득의 제한이 바로 뭐냐면 예외 규정입니다. 여러분. 예외 규정. 자, 제가 그랬죠. 모든 취득은 취득세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취득은 뭐 한다? 취득세 과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가 있더란 얘기야. 자, 밑줄 한번 칩시다. 딱딱 끊어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드는 선박. 4가지네요. 4가지. 요 딱 4가지 종류를 보시라고요. 얘들은 저보세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않고 뭐에 한한다? 승계 취득이 한다. 그러니까 결론 출전이 여기서 뭘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냐? 승계냐? 이걸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포인트는 어디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인지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외우려고 그래. 무조건 법조문을 다. 그러니까 법조문을 다 외우고 보니까 출전이 어디가 포인트라는 걸 놓치고 포인트를 놓치니까 출전에 말장난친 걸 못 잡아내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몇 번씩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제가 출전들하면요, 이거 몇 번 나온 거 이거 또 그대로 안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거꾸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거꾸로 물어볼 수 있냐?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으로 보는 것이 뭐냐? 종류로서 옳지 않은 걸 잡아라.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이해하세요? 예, 이런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출전이 문제 만들 때 법대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도 물어본다고. 자, 잠깐 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위에서 건자는 뭐? 선박, 인원문,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고 안 보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뭐에 한해서 승계 취득에 한해서 취득을 본다 그랬죠. 그럼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는 어디다? 여기가 포인트란 얘기죠. 이해하세요? 취득인데 원시명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뭐일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는 얘기. 요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 과세 여부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가?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눈에 힘줘? 벌써부터 5분도 안 지났는데 어서 눈 커플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죽여. 힘. 자, 포인트 잡으세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취득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잡으셨죠? 근데 이건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걸 외워 나왔던 걸 그대로 외우시면 여러분 절대 그거는 과거지향적이죠. 이미 나왔던 거잖아. 그럼 올해 나온다면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시 취득은 취득을 보지 않고 승계 취득에 안에서 취득을 보는 것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종류에다 추천 맞추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종류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 그러면 종류 봅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져서. 여기 선박은 여러분 모든 선박이 아닙니다. 앞에 조건 붙었네요. 주문에 의하여. 이거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주문에 의하여 건져 선박.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여기 공통점 잡으세요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 잡읍시다. 요 네 가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주문을 받아서 건드는 선박. 요 놈들의 공통점 찾아보자고. 아니야. 주문은 여기 선박만이죠. 이 네 놈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이 네 놈의 공통점은 방금 봤었죠. 뭐죠? 준부동산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준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부동산. 적어놓으세요. 요 예외 규정은 부동산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구분 이시 없이 다 과세하는 거죠. 제 말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 오후 시간이다고. 너는 지져라. 나는 쓸게 그냥. 요 네 가지는 뭐다? 준부동산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일 때는 요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부동산은 원시냐 승계냐를 묻지 않고 원칙을 적용하니까 모든 취득이 다 과세상이다는 얘기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예외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 기억해야 돼? 부동산. 부동산은 예외가 아니라 뭘 적용해야 되는가? 원칙. 그러면 얘들은 준부동산을 가지고 하나 더 주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은 준부동산인데 무슨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준부동산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원권 있죠 여러분? 회원권이다 갑자기. 간주 취득 있죠 여러분? 별표 3개. 간주 취득이 제일 중요한 규정이에요 여러분. 자, 간주 취득에 좀 정의 좀 내려봅시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세요. 간주 취득은 글자 그대로 취득한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주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간주 취득의 정의를 좀 적어 놓으세요.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취득이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등기부상 갖고에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위를 취함으로써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면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주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로 인해서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다? 간주 취득에 대한 의미입니다. 의. 자, 여기서 결론 포인트 잡겠습니다, 여러분. 간주 취득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무슨 가액을? 얘가 포인트입니다. 요걸 놓치지 마십시오. 시뻘겋게 좀 표시해 주세요. 샤프 하나 그냥 검은 볼펜 하나로 그냥 버티지 말고 좀. 내가 딱 봤을 때 뭐가 하나 중요하다는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제 수업 시간에 형광펜 좀 갖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이따 쉬는 시간에 검사합니다. 샤프 하나 볼펜 하나만 버티기만 해봐 아주 내가 그냥.
포인트 잡으세요. 결론. 간주취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출제는 이걸 장난친다는 얘기죠. 출제는 이걸 갖고 장난친다고. 어떻게 장난치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꾸죠. 재작년에 다 나왔죠. 전체 가액으로. 요 무슨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뭘로 바꾼다고? 전체 가액으로 바꾼다고. 포인트를 잡으라는 저는 그것만 입문 과정에선 여러분한테 다른 건 저 설명할 필요 없다 봐. 포인트 잡는 것만 여러분이 확인만 할 줄 알면 게임 끝난 거야. 이제 시간만 흘러가면 다 알게 되는 거야. 포인트를 모르면은 아무리 기간을 오래 잡아도 공부 기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안 늘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1년을 공부하나, 2년을 공부하나, 3년을 공부하나, 맨날 그 단계야. 깔딱고개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환장하는 거야. 아예 떨어지면 그냥 포기한다? 마음 편하게? 아, 나는 이 공부가 아니고. 근데 이게 꼭 평균 점수 1차에서 붙고 2차에서 꼭 떨어지는 거야. 차라리 1차도 떨어지면 괜찮다? 아이, 나는 이거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저희 집사람이 대표적인 선두주자인데. 가야 할 길이 아니니까 포기한대. 요게 딱 여기 와서 딱딱딱 그래요. 2차. 그러니까 포기도 못하고. 근데 실력이 기간이 길어지는데 늘지가 않아. 아니 공부 기간이 길으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실력이. 근데 안 늘어. 근데 제가 왜 안 느냐 봤더니 그걸 언제 알았냐? 강의를 하면서 알았어요. 강의를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할 때는 몰랐어.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20살 후반, 30대 초반. 파릿파릿한 공인회계사 쌤 이런 애들이 와서 하는데 앞에 떡하니 30대 중반 아저씨가 앉았으니까 얘들이 저만 보면 부담스러워해. 선배님 뒤로 좀 가서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근데 걔들이 말하는 게 자꾸 나한테 피부 안 하더. 근데 그 피부에 와던 게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걔들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이걸 몰랐던가. 그러니 맨날 공부 기간이 길어도 실력이 안 늘어. 절대적으로 늘어나야 되잖아. 시간이 길어졌으면. 근데 안 늘어. 그 보니까 이런 건 포인트를 모르니까. 결국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출제에 물어보는 포인트를 잘 잡았는데 포인트에 관계없이 저는 공부한 거죠. 포인트에 관계없이 무조건.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관계없이 내 방식으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도장 찍으라는 거죠. 이 스키야. 그만 공부하라 스키야. 도장 찍고 공부하라.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압박 받을지 몰라 나중에. 오래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여러분. 집에서는 아저씨 오래 붙을 줄 알고 있어 못 알고 있어? 알고 있죠? 오래 붙을 걸로. 근데 또 한 5월달 6월달 돼갖고 집에 가갖고 나 올해는 그냥 일체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아저씨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서서히 짐 싸기 시작합니다. 내 짐이 어디 있는지. 가방 쌀 준비합니다. 내 친구처럼 3개월 만에 붙었다는데 뭐 6개월 만에 붙었다는데 여러분 절대 학교하고 난 다음에 연자 빼지 마. 3개월에 2년 3개월이면 2년 3개월이라고 얘기하고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야. 괜히 앞에 연을 빼갖고 다른 사람한테 충격을 줘. 내 말이 맞죠? 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뭘 잡을 줄 알아야 된다? 포인트를 잡아야 할 줄 알아야 돼. 출제니 어디를 건드릴까?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우면 여러분 특징 메모리가 지금 저장식이 아니라 밀어내기 시간이야. 그죠? 두 놈 외우면 세 놈이 빠져나가고 세 놈 오늘 밤새고 외우면 네 놈이 빠져나가고 이씨. 민법 좀 했다 싶으면 학계는 저쪽 가 있고 또 학계는 잡으면 또 저쪽 가 있고 그죠? 그거를 면하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세요. 출전이 몰라도 돼. 어디를 출전이 건드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예측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간주 취득에서 결론은 자 냅시다. 형식상으로는 취득의 행위가 일어났지만 안 일어났지만 일어나진 않았어. 갖고는 변동이 없어. 근데 일정한 행위를 한다면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자 포인트 결론 냅시다. 뭐한 가액?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야. 이게 포인트다고. 근데 이걸 출제 살짝 물어봤고 전체 가액 하면 여러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 하죠. 응? 너 나왔구나. 스키야. 이게 바로 여러분 간주 취득이에요.
그 간주취득의 대표적으로 우리 1번만 일단 봅시다. 1번. 요 간주취득을 설명해서 간주취득의 대표 전제가 바로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자, 토지의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목 변경이 포인트인데 여기는 지목 변경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취득한 이후 뭐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어떻게 되면서 변경되면서 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항상 간주취득은 조건이 뭐야? 증가, 가치 증가. 이게 조건이야. 과세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치 증가죠. 그러면 단순히 지목 변경에서 소유권에는 변동이 있지만 없지만 그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거 뭐한 가액을 전체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 그거야 여러분. 그놈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보아서 가세거든요. 그럼 왜 증가한 가액이 되는지를 잠깐 봅시다. 자, 여러분 제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얼마 주고 샀나 봤더니 취득할 때 1억 원짜리였습니다, 여러분. 1억 원 샀어. 그러면 토지라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과세했어, 안 했어? 했어. 이미 이때 과세했어. 그런데 이때 취득할 당시의 토지의 지목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공시법 배우셨죠? 예. 지목이 여러분 봤더니 이름이 잡종지야. 잡종지야. 공시법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단 무슨 말이 나오는 순간 잡종지란 말이 나오는 순간 좋은 토지겠다, 나쁜 토지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지나가다가 맞은편 오는 사람한테 어이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잡종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지 여러분부터 완펀치를 던질지는 몰라. 해봐 알아. 그러면 잡종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다 낮다? 낮겠죠. 일단 지목을 봐. 뭐래서? 잡종. 이걸 뭐 설명해. 뭐? 잡종. 자, 이렇게 보세요. 몸 이렇게 틀어봐. 돌려봐 이렇게. 허리. 아이고. 저 가만히 있으면 졸음아. 좀 움직이세요. 이게 지금 잠 오는데 참기는 참아야 되는데 이게 안 참아져. 그러니까 자꾸 셔탄 내려가고 내가 뜨려고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나는 어떠냐고. 난 죽어 환장해. 그것도 맨 앞에 앉아갖고. 나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내 진짜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이게 셔터가 철철철철 내려가는데 이걸 어떻게 깨워대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네. 자, 몸 틀어. 아유, 예. 세법은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세법에 신경 쓰지 마. 너무 크게 힘들지 마. 자, 이거 여러분. 내가 취득할 당시 얼마 주세요, 여러분? 1억. 근데 얘가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어떤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에이, 당연한 건데 뭐.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 기타 공공사업이 수행이 되면서 얘의 토지 형질 변경이 일어나는 얘기야. 토지 뭐가 일어나?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서 얘가 지목이 뭐로 바뀌었나 봤더니 대로 바뀌었대, 여러분. 뭐로 바뀌었다고요? 대. 잡종지였던 놈이 뭐로 바뀐 거야? 대로 바뀌었어, 여러분. 여러분 수험생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는지 합격서를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지목 변경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초지일간 계속 수험생 그러면 짐 싼다니까? 누가? 아저씨가. 그래서 이 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건축가시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 가치가 어떻게 된가? 높아졌죠. 당연히 토지 이용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 가격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시세가 얼마짜리 했냐? 아, 이게 너무 높이 썼네. 아씨. 얼마? 3억 원. 여기까지 쓰는 선생 있어? 없죠? 다른 선생님도 여기까지 안 쓸 걸. 나니까 여기다 쓴다. 얼마짜리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3억. 여러분이 이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얘 신분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봐요. 지목이 바뀌었을 뿐이죠. 요 시점에서 보자고. 요 시점. 뭐만 바뀌었을 뿐이야? 지목만 바뀌어서 지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득세는 이미 과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보유하는 거에서 지목병에서 토지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됐죠. 그럼 얼마짜리가 됐다고 지금? 3억.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왜 과세하는가? 증가했으니까. 이때 과세되는 가액은 어떤 가액이 될 수밖에 없다?
증가한 가액. 그럼 왜 증가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냐는 얘기죠. 지금 증가한 가액은 얼마 여러분? 2억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전체 가액은 얼마고? 3억이고 요때 증가한 가액은 얼마고? 2억이고 그러면 이때 과세를 하는데 과세된 가액은 전체 가액 3억 원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 2억. 왜 증가한 가액만 과세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전체 가액 얼마 중에서 3억 중에서 이미 취득할 때 얼마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 냈어 안 냈어? 냈죠. 근데 가치가 증가됐을 때 전체 가액 뭐에 대해서 때리면 3억 원에 대해서 무슨 과세 문제가 발생해? 이중과세죠. 이 부분이 또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니까 무슨 가액만? 증가한 가액이죠. 그래서 왜 간주 취득일 땐 증가한 가액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절대 말장난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거. 이걸 단순히 뭐 하면 외우면은 말장난에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게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이때 등기부상에는 어떤 등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상에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변경등기 어디에 기재되는 거야? 표제부야 갑구야 을구야? 강속이라고만 해봐야죠. 어디야? 표제부에 나와야지. 표제부. 그죠 여러분? 표제부에는 등기 물건이 표시사항 아니야. 그럼 토지 등기부에 지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오잖아 여러분. 그 지목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하는가? 등기부사는 무슨 등기야? 변경 등기. 근데 취득세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 무슨 등기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이 뭐랬어 여러분? 소유권 어디 등기상이야? 갑구. 지금 표제부니까 변경 등기인데 갑구 등기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취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주 취득. 이해하세요 여러분? 예. 나머지는 우리가 좀 공법 좀 수행한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간주 취득 개념 결론 의미만 잡으세요. 마무리할게요. 간주 취득이라면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지만 없지만 어떤 일정한 행위로서 그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자 결론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걸로 봐서 요 사례에 따르면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왜 3억 원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증가한 가액만 과세하는지 이해해달라는 얘기죠.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주 취득이란다. 제가 세법을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 인생이 펴졌을지도 몰라. 저는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그냥 법정 갖다 놓고 그냥 법조만 씨알에 깠지. 자, 요런 개념이라는 것이 간주취득. 그래서 이건 어디에만 있다 여러분?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취득세만 있는 규정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자, 비과세 여러분 거기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 비과세 한 이렇게 묶으시겠어요? 한 줄로 이렇게 과세 대상 취득의 개념 비과세까지를 하나로 묶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묶으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묶은 거는 왜 묶으라고 그러냐면 이 세 가지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판단하는 거냐면 과세 여부를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세 의사결정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이겁니다. 그래 과세 된대 안 된대. 공인회계사, 세무사, 무슨 세무회계 전문가 자기시험, 세무공무시험에 항상 이거는 물어봐요. 이게 빠질 수 없어요. 그리고 과세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걸 전제로 해놓고 과세 대상을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마지막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 자, 비과세 개념 잡시다.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 대상에서 뭐 하겠다? 제외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글자 그대로 여러분 안일비자 쓴 겁니다.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와 꼭 좀 구분해서 정리할 것이요. 비과세와 대응되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 감면, 세액 면제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세법의 용어예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과세와 세액 공제 감면 면제와 구분을 못하면 나중에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실무 나가서. 그럼 일단 정의부터 내린다면 비과세는 뭐에 해당하지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한 겁니다. 과세권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포기. 과세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세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법에 열거된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권자가 아예 과세권을 행사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꼭 좀 체킹해 두세요.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을 취득한 사람은, 비과세 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비과세 대상을 양도한 사람은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나 감면 면제라는 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과세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납세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의 차이점은 뭐를 말하냐면 비과세는 세액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세액 계산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얘는. 왜?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얘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 한다? 세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세액 계산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러분? 뭐에다가 모든 조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표에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조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과표에다 뭘 곱해라?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거 기억하라고 일일이 1년 내내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모든 조세의 세액 계산은 요소가 몇 가지야, 여러분? 두 가지야. 계산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는가? 산출세액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까치산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과세산이죠. 과세산. 이거 계산하라고 안 하고? 하라. 얘는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납세액 공제는 여기 써주세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를 기준한 거야, 얘는? 그렇죠, 세액을. 그래서 뭐가 나오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거기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라는 걸 바로 뭐라냐면 세액 공제. 산출세액을 빼는데 무슨 금액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라 그런다?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바로 뭐라냐면 세액 감면 그러는 겁니다. 이런 용어는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우리 연말 정산 때가 다가오면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이런 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절세 기법이죠. 그때 소득 공제가 뭔지,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뭔지 알아야지. 명세기 세법은 공부한다고 같은데. 여러분 공인중개사 하면서 부동산 세법 공부한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물어봐요, 막. 이제 시작한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다고. 그럼 같이 모르는 거죠? 근데 물어본다, 여러분한테. 그걸 알면 야씨 내가 벌써 시험 붙었지. 구분하셔야 돼요.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뭐란다, 여러분?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뭐라, 여러분? 세액 감면. 차이점 보여요? 예, 항상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가지고 달라지면 뭔가 차이점이 있다. 그걸 자꾸 인식하시라고요. 그러면 50% 감면한다 보세요, 여러분. 50% 감면,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법상 50% 감면 대상이 돼. 그러면 50% 감면 대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뭐까지 계산하고 산출세 계산해서 요 놈이 나오면 요 나온 놈의 몇 프로를
50% 빼란 얘기야. 이해하세요? 세액 공제하면 산출세에서 법에서 정하는 무슨 금액을 일정한 뭐를 빼는가? 금액을 빼는 거야. 이때에 100% 감면을 뭐라 하냐면 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50% 감면이 아니라 몇 프로 감면한데? 100% 감면한데 100% 감면한데. 그러면 여러분 산출세액이 얼마가 나왔든지 얼마가 나왔지 100% 감면하면 그 나온 금액의 몇 프로를 100%를 다 빼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는 게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100% 감면받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제는 납부할 세액이 어떻게 되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과세나 면제는 결론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차이점이죠. 그런데 비과세는 아예 계산 자체를 안 한 거고 감면, 세액 공제, 감면, 면제는 반드시 뭘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차감하라. 우리는 요걸 세법에서 뭐라고 그러고?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라. 세액 감면. 50% 감면하라. 그러면 산출세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50% 뺀 나머지만 내라 그 얘기죠. 근데 이때 감면 비율이 몇 프로면? 100%면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면제를 한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나 더 알아듣겠어요. 얘는 과세권자가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하겠다고 법에서 명시한 거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별도로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비과세 해줘! 라고 신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납세 의무자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제나 감면이나 면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공제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라도 내가 뭘 하지 않는 한 이런 감면, 공제, 감면 신청을 안 하면 내 세액을 계산할 때 이런 공제, 감면 신청을 안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얘는 실제 세액 공제나 감면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영구 규정이 아닙니다. 한시적 규정이랍니다. 일몰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혜택은 영원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항상 명시가 됩니다. 5년간만, 몇 년간만, 언제까지에 한해서 적용한다면 얘는 반드시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일몰제. 쓰지 마. 너무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는 여러분 영구 규정입니다. 영구 규정. 그러니까 여기 비과세를 보면은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말은 없어요. 계속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비과세 규정은 어떻게 하는가? 계속 가. 근데 이 감면 면제 규정은 영구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까지만 적용해.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대표적인 취득세 감면 규정이 뭐가 있었냐면 2000년도, 2010년대 중부 초반에 10년, 11년, 12년 이때만 해도 취득세 50% 뭘 취득하면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하면 그때는 취득세 50% 감면해 준다 그랬어요. 50%.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감면 규정이 아니라 아예 특례세를 적용하는데 표준세를 적용하는데 주택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를 50% 매준다? 감해준다 그랬어요.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계산하고? 산출세 계산 거기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50%. 근데 이건 아는 사람이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세 내면 다 내면 과세관청은 감면 대상인데 그냥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냈어. 산출세액을. 과세관청은 말려 안 말려? 안 말려요. 50% 감면 대상한 말 자체도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낼 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감면 규정이 뭐냐면 이게 1년마다 연재서 2011년 말까지 하는 것만 혜택해 준다. 근데 2011년 말 되는데 아직 주택 경기가 활성화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또 2012년 연말까지 다음 연도까지 하려고 한다.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니까 법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아예 개정했죠. 재작년에 개정하면서 이거를 감면 대상으로 뭐로 바꿨냐? 영구 규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예 세율 자체를 따로 끄집어낸 거야. 그게 좀 이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비과세와 세공제 감면면제라는 의미를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별도로 납세 문제가 액션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과세관청이 얘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제출하라 할 수는 있어. 그러면 그땐 제출해야 돼, 그거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지만 감면 면제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신청해야 합니다. 즉 세액 공제 만들 때, 이 계산식을 만들 때 여기서 빼질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동으로 빼줘, 안 빼줘? 안 빼줍니다. 납세 문제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합격하실 때는, 합격해서 실무 나가실 때는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이걸 잘 알아두면 이거는 훌륭한 여러분이 뭐가 될 수 있는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두면 여러분이 혜택을 고객이 보는 거고,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그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공제 감면 면제는 절대 과세관청이 알아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얼마나 막중해. 공인중개사,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뭘 물어보면 맨날 신법이나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요, 요거 어떻게 좀 구매되십니까? 자, 그럼 비과세제에서 우리가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1번, 2번 묶으시고요. 3, 4, 5번 묶으시고요. 성격이 다릅니다. 비과세에서 1번, 2번 묶으시고요. 3, 4, 5번 묶으시고요. 그룹이 나누라는 얘기야.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하니까 뭔가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 요 인문가에 대해서 요금 하나 알고 갑시다. 밑줄.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밑줄. 하나를 묶고 한 줄로 묶어야 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한 줄로 묶으시고요. 적으세요. 얘들의 공통점 찾으세요. 묶었으니까. 그쵸? 과세권자입니다. 과세권자.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세를 공부할 때 예의 규정은 꼭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부할 때 꼭 나와요.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 나면 한 놈을 묶으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시뻘겋게 적어놓으세요. 뭐라고? 과세권자라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국세의 과세권자요. 지방세는 지방세의 과세권자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요거는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단체인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즉 1번이나 2번이나 다 누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과세권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1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 더 밑줄 칩시다. 외국 정부란 말이 나옵니다. 외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누구도 나와요, 여러분? 외국 정부. 밑줄. 근데 외국 정부는 여러분 꼭 적어내세요. 거기는 안 나왔지만 얘는 외국 정부가 나오면 여러분이 꼭 확인할 게 있어요. 외국 정부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상호주의입니다. 이런 걸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뇌리에 박히게 해. 제가 꿈속에서도 나와. 하도 교수님이 빽빽거리는 바람에 꿈속에서 나온다고 아주 악몽을 꿨대. 카페에 글을 올랐는데 어제 악몽을 꿨어요. 그래요. 무슨 악몽? 왜 귀신 꿈꿨어? 그래서 이제 예, 요거 알아듣는 분은 지금 젊으신 분 거고 뭔 소리 했나 보는 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뭔데?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귀신 꿈꿨어?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나왔대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뭐? 외국 정부하니까 뭘 외치더래? 상호주의를 벅벅대더래. 다시 뭐냐? 세법에서 지방세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외국 정부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뭘 확인해야 된다? 상호주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결국 출제는 뭘 갖고 장난친다? 요걸 갖고 장난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외국 정부가 나왔대서 무조건 비과세라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뭘 확인하라? 상호주의. 즉 여러분이 우리 주부님들이 많으신데 주부님들이 항상 저희 집도 저희 왼수가 항상 저한테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한테 저희 왼수가 항상 하는 말이 상호주의를 주장합니다.
이스켜. 네가 처갓집에 잘해야 나도 시댁에 잘할 거 아니야. 맞아? 맞는 말이에요? 나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나의 여부와 관계 이시 없이 너는 시댁에 잘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동조 좀 받으려고 했더니 또 동조 안 해주네. 아니 무슨 조건을 걸어. 시댁에 그냥 며느리에서 잘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해야만 꼭 한다. 요런 주의를 뭐라 그런다고?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니네가 비과세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비과세.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정부를 취득하는 거에서 뭐하면 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 네, 그거예요 여러분. 상호주의. 이게 국제조세 원칙에는 제일 큰 원칙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뭘 줄 때는 감면 혜택을 줄 때는 니들도 혜택 주면 우리도 혜택 주는 거고 니네가 과세인데 우리까지는 우리 뭐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외국 정부 하는데 앞에다 출전에 살짝 말장난잖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서 과세는 외국 정부가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 비과세야. 아씨 아까 상호주의만 하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말이 달라지네.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의 취득에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과세해야죠. 그렇게 말장나서 최근에 나온 문제야 이것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비과세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요 비과세 세액 공제 감면 면제 요거는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